페이지 펴셨습니까? 자, 오늘 우주 초기 원소 나갈 건데요. 이거 한 번 다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사실은 이해하기 크게 어려울 거란 생각은 안 하지만 여러분, 태양빛은 무슨 색이에요? 그럼 이 전등불빛은 지금 무슨 색으로 보여요? 색이 안 보여요? 흰색이죠, 흰색. 여러분, 태양빛, 전등불빛 이런 거 다 흰색으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교실에 있는 사물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사물 어떻게 보여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본다. 색깔이 지금 파랗게 보이잖아요? 빛이 흰색인데 어떻게 이 파란색이 보이는 거예요? 자, 저 안에는 모든 색깔의 빛이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빛은 다 섞으면 흰색 되는 거 알아요? 물감은 다 섞으면 검정색 되고 빛은 다 섞으면 흰색이 돼요. 요 흰색 빛 안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색이 다 들어있어요. 이 중에서 얘가 빛을 쐈어. 자, 여기서 파란색만 땅 반사를 해서 여러분들 눈으로 들어가면 얘가 파랗게 보이는 거거든요. 반사한 빛만 보이는 거예요. 이 옷은 왜 빨갛게 보이겠어요? 제가 빛을 백색광이라고 해요. 흰색 빛을 보내요. 저 안에 모든 색깔 다 들어있어요. 얘가 빨간색만 땅 반사해요. 여러분들 눈에 들어가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흰색으로 보이는 빛은요, 안에 모든 색깔의 빛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백색광이라고 합니다. 자, 태양빛이라든가 전등불빛이라든가 이렇게 모든 색깔이 다 섞여 있어서 흰색으로 보이는 빛, 백색광입니다. 백색광. 근데 내가 얘를 지금 프리즘에 통과시킬 거예요. 프리즘. 얘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꺾이는 거 알죠? 자, 들어갈 때 한번 꺾이고요. 나올 때 또 한번 꺾이면서 이게 너무 안 꺾였어. 나올 때 한번 꺾이면서 무지개색으로 빨주노초 파남보로 쫙 분리되어 나오는 거 알죠? 우리 이걸 사진을 찍은 걸 중학교 때 나 얘기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거든? 듣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 무지개색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쫙 갈라져 나오는 거 사진으로 찍은 걸 뭐라고 불렀어요, 중학교 때? 왜 이래요? 뭐라고 불렀어요? 스펙트럼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다 무지개처럼 나오는 스펙트럼을 우리 연속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요걸 사진으로 찍은 게 연속 스펙트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1번, 2번 어느 쪽이 빨강이에요? 하나 찍어봐요. 어느 쪽이 빨간색이에요? 1번이 빨강이에요. 적게 꺾인 쪽이 빨강이에요. 보라 쪽으로 갈수록 많이 꺾여요. 얘가 빨리거든. 얘가 보예요. 빨간색 바깥쪽엔 빛이 없습니까? 이 빨주노초 파남보만 딱 우리 눈에 보여요. 빨간색 밖에는 다른 빛이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의 바깥쪽에 있는 이 빛의 이름은 뭐게요? 빨강의 바깥쪽, 빨강의 바깥쪽. 적외선. 오케이? 보라색의 바깥쪽엔 빛이 없겠습니까? 여기도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보라색의 바깥쪽에 있으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자외선. 근데 우리는 적외선, 자외선 못 봐요. 요 빨주노초 파남보만 보여요. 무지개 색깔만. 우리 눈에 보이는 색 뭐라고 불러요? 빨주노초 파남보 합쳐서 내 눈에 보이는 색 가시광선. 알겠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가시광선이란 말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만.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빛이 파동인 건 알아요? 빛이 파동인 건 알아요? 빛 횡파야, 횡파. 횡파가 어떻게 가는 파예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 여러분, 파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중1 때 배울걸요? 자,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가면 횡파라고 해요. 이렇게 앞뒤로 진동하면서 가면 종파라 그럽니다. 파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종파에 해당하는 건 지금 여기 소리, 대표적인 종파예요. 앞뒤로 진동하면서 봐요. 그럼 횡파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 물결파. 내가 호수에다가 돌을 핑 던졌더니 물결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죠? 이렇게 가잖아요. 물이 이렇게 진동해서 가진 않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횡파. 그리고 빛. 빛도 횡파예요. 제 파동이에요. 빛 이렇게 가는 것 같죠? 아니요. 빛 이렇게 진동하면서 가고 있어요. 확대해보면. 자, 우리 제일 높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 길이를 재요. 저거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여기 배우신 분들 답이 나와야 되죠. 제일 높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의 길이 뭐라고 불러요? 파장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다 빛이죠. 다 횡파예요.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빨간색을 그려보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보라는 이런 느낌이에요. 차이를 알겠어요? 빨강은 이게 길어요. 보라는 이게 짧아요. 이 길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파장. 지금 누가 파장이 길어요? 빨강이 파장이 길어요. 보라로 갈수록 짧아져요. 자, 파장이 긴 빨간색은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에너지가 제일 큰 거 작은 거. 파장이 길어요. 에너지가 큰 빛일까요? 작은 빛일까요? 파장이 길어요. 에너지가 큰 빛이에요? 작은 빛이에요? 파장이 길다. 여러분 이럴 거예요.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알겠어요? 파장이 짧아야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빛은. 얘가 파장이 짧잖아요. 이게 에너지가 큰 빛이에요.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약해.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세.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어쨌든 이게 무지개색으로 쫙 사진이 찍히면 그게 연속 스펙트럼. 근데 여러분 중학교 때 연속 스펙트럼 말고 또 무슨 스펙트럼 배웠어? 뚝뚝 끊어져서 나오는 거. 이름 뭐예요? 진짜 이럴 거야?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무슨 스펙트럼으로 배웠어요? 이거 야, 고등학교 거 배우느라 중학교 걸 까먹은 거야? 이거 무슨 스펙트럼이라 배웠어요? 선 스펙트럼. 니네 이럴 거야 정말? 아니 저기요, 이렇게 무지개로 나오면 연속 스펙트럼이라 배웠고 이렇게 색깔 있는 끊어진 선으로 나오면 선 스펙트럼이라 배웠잖아요. 맞습니까? 선 스펙트럼 언제 봤어요? 저거 뭐 할 때 나왔어? 불꽃 반응할 때. 불꽃 반응, 불꽃색을 스펙트럼 찍으면 저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기억나요? 자, 앞으로 이 선 스펙트럼은 우리 이름을 좀 바꿀 거예요. 방출 스펙트럼이라 부를 겁니다. 방출 스펙트럼. 왜 방출이냐? 여러분 얘가 배경이 왜 시꺼먼지 알아요? 배경이 왜 시꺼먼지 알아요? 여기는 빛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딱 빛 나오는 것만 색깔이 찍힌 거야. 원래는 모든 빛이 다 나오면 이렇게 찍혀야 돼요. 근데 불꽃 반응의 그 불꽃은요, 모든 색이 다 안 나오고 예를 들어 이 중에 요색, 요색, 요색 이렇게 정해진 것만 딱 몇 개 나오는 거야. 그 방출된 색깔만 찍으니까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불꽃이냐에 따라 나오는 색이 이제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마다 모양이 다르게 나오지.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거 선 똑같은 거 있나 없나 비교해갖고 이 안에 이 원소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할 때 썼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왜 방출 스펙트럼이냐? 전체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딱딱 몇 개 빛만 나와 걔는. 그래서 찍으면 이렇게 찍혀. 방출하는 빛만 찍혀서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얘가 내는 빛만 찍혔잖아요. 요까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우리는 이제 한 종류의 스펙트럼을 더 배웁니다. 얘 좀 보세요. 얘는 배경이 색깔이 있어요. 선이 까맣죠? 아까 쟤랑 차이가 뭐겠어요? 자, 이건 뭐냐면 원래는 이게 연속이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생겨야 돼요. 다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연속이었는데 그중에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어디 갔어? 이 빛. 이 빛만 누군가가 쏙 빼서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뭐 원래는 연속이야. 다 나왔는데 중간에 누가 딱 저 부분만 흡수를 해서 빼가고 나머지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스펙트럼? 흡수를 한 부분만 시꺼멓게 나왔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자, 다시. 방출 스펙트럼은 진짜로 내가 방출하는 것만 색깔로 찍힌 거예요. 배경이 까맣고 선이 색깔이 있어요. 흡수 스펙트럼은 원래는 연속이었는데 누군가 중간에서 몇 개 지가 먹은 거예요. 흡수를 한 거예요. 그 부분만 까매졌어요. 나머지는 버리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색깔이 있어요.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구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스펙트럼 중학교 때도 뭐 할 때 썼냐? 선 위치 맞춰가지고 이 안에 뭐 들었나 안 들었나 할 때 썼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을 보니까 배경이 까맣고 선의 색깔이 있어. 배경이 색깔이 있고 선이 까매. 하지만 똑같은 수소라면 선
나오는 위치는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를 연구하든 안에 수소가 있구나 알아낼 수 있는 건 똑같아요. 어떤 스펙트럼이냐 이게 나오는 원리만 다를 뿐 연구했을 때 이 안에 수소 있구나 이거 알아낼 수 있는 건 똑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스펙트럼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은 언제 나오는 거냐? 자, 여기 까매가지고 여러분 잘 줄이 쳐질까 모르겠는데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광원에서 광원이 뭐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 겁나 뜨거운데 스스로 빛을 내는 애들 아까 태양, 전등 이런 애들이 내는 빛이 이제 연속으로 나와요. 기본적으로 빨진 어첩 하나고. 그러면 방출 스펙트럼은 우리가 원래는 선 스펙트럼으로 배웠지만 이제부터는 방출 스펙트럼으로 이름을 부를 건데 그럼 얘는 언제 나오냐? 자, 고온의 기체. 아니 선생님 고온의 광원과 고온의 기체가 뭐가 달라요? 이 통합과학이 얼마나 치사하냐면 단어 하나 토시 하나로 문제에 오답을 내요. 그래서 고온의 광원이 낸다와 고온의 기체가 낸다가 다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다 외우셔야 돼. 고온의 광원에서 나온 빛.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 고온의 기체에서 나온 빛. 우리 불꽃 반응할 때 찍어서 이거 나왔었잖아요. 불꽃도 기체거든요. 뜨거운 기체. 뜨거운 기체가 방출할 때는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방출할 때는 특정 파장의 빛만. 얘 정해진 색깔 몇 개만 딱 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색깔 찍혔잖아요. 아, 특정 파장의 빛만 내는 거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흡수 스펙트럼은 언제 찍히는 거냐? 자, 원래는 고온의 이거 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이 난리를 친다. 아까 연속 스펙트럼 고온의 광원이라 했는데 여기 또 고온의 별이라 하잖아요. 고온의 별도 고온의 광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별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은 다 연속이에요. 별은 겁나 뜨거운 거기 때문에.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별이 원래 겁나 뜨겁잖아요. 여기서 빛이 처음 나올 때는 연속이 맞아요. 근데 별에도 뭐가 있게요? 대기가 있다요. 대기가 있다요. 그럼 고온의 별에서 원래 나올 때는 이게 연속이었는데 이 빛이 요 저온의 대기를 지나면서 얘가 일부 잡아먹어요. 이 빛을. 그리고 남은 것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흡수한 빛은 사진 찍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시꺼먼 부분 흡수해가지고 중간중간 없어졌네? 이렇게 찍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고온의 별 이게 고온의 광원과 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연속인데 이게 중간에 어디를 지나갔어? 저온의 기체 대기 같은 걸 한번 지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 부분 흡수가 돼갖고 그 부분만 시꺼멓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원래는 고온에서 나왔지만 중간에 저온의 기체를 지났다. 이 말이 나오면 흡수 스펙트럼인 거예요. 말장난 얼마나 치사하게 냈는지 알아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고온의 광원에서 나온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고온의 기체에서 나오는 특정 파장의 빛, 방출 스펙트럼. 고온의 광원에서 나왔는데 저온의 기체를 지나가서 특정 파장이 흡수된 빛, 흡수 스펙트럼. 알겠습니까? 달달달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는 진짜 토시 하나 안 빼고 외워야 돼요. 이 통합과학은.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세 종류의 스펙트럼. 그러면 이 스펙트럼들은 어쨌든 흡수든 방출이든 써먹는 건 똑같아요. 뭐 할 때 써먹어요? 안에 무슨 원소 있나 없나 할 때 써먹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 그럼 이 스펙트럼을 우리가 어디에 쓰겠다는 거냐? 별을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별까지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죠? 왜? 너무 멀어. 그래서 별을 연구하고 싶은데 못 가. 뭘 연구해?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대신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은 다 무슨 스펙트럼이게요? 우리 지금 스펙트럼 종류 3개 배웠으니까 하나만 찍어봐요.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은 색 중에 뭘까요? 연속? 방출? 흡수?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은 셋 중에 뭐예요? 좀 찍어봐라. 이것들은 무슨 석상인가? 여러분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은 뭐? 다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다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왜? 원래 뜨거운 별인데 별들도 대기가 있으니 나오면서 중간에 일부가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뚝뚝 끊어진 검은 선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연구하면 뭘 알아낼 수 있어? 별 안에 이런 원소가 들어있나 보다. 이런 거 알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은 다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그거 연구해서 뭐 알아내?
별 안에 무슨 원소 있나 이거 연구할 때 쓰는 거예요. 별에 우리가 못 가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스펙트럼의 종류 쭉 있습니다. 요 33페이지. 자, 그럼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뭘 알 수 있냐? 아, 별의 스펙트럼은 다 뭐라고요?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별의 스펙트럼은 기본적으로 흡수 스펙트럼이라 찍어보면 중간중간 검은 선이 있어. 이거 연구하면 뭐 알아낼 수 있니? 1번 원소의 종류. 아, 이 안에 무슨 원소 들었구만. 이런 거 알아낼 수 있어요. 알겠죠? 두 번째, 뭐도 알아낼 수 있냐? 원소의 질량비. 자, 질량비는 양을 말해요. 쉽게 표현하자면. 안에 무슨 원소가 얼마나 들어있나까지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원소의 종류는 어떻게 알아내냐? 선의 위치, 개수, 굵기 이런 거 연구해서 알아내는 거고, 원소의 양은 어떻게 알아내냐? 폭이 굵고 밝을수록 많이 든 원소예요. 가늘고 어두울수록 조금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용하면 양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별 안에 어떤 원소는 몇 프로, 어떤 원소 몇 프로, 이거 연구할 때 쓰는 게 스펙트럼이에요. 별. 오케이. 됐습니까? 쉽죠? 자, 그럼 여러분, 태양에서 오는 태양의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이에요? 아까 스펙트럼 종류 3개 배웠으니까 태양은 셋 중에 무슨 스펙트럼에 속하게 해요? 연속? 왜냐면 백색광이니까. 자, 근데 태양은 별이 아니에요? 태양도 별이죠. 태양은 가까이 있는 거고 밤하늘의 별들은 겁나게 먼 것일 뿐 실제로 얘네 다 똑같은 별들이거든요. 그러면 태양의 스펙트럼이 연속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쫙 확대해 보잖아요. 어떻게 나오게요? 태양에도 이게 있어요. 얘도 별이라서 스펙트럼이 실제로는 흡수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검은색으로. 이거 연구하면 태양에 어떤 원소 들어있나? 이게 나온다니까? 그럼 앞으로 여러분은 태양의 스펙트럼은 뭐라고 불러야겠어요? 무슨 스펙트럼이다? 흡수 스펙트럼이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 가르쳐주는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학교는 태양의 스펙트럼은 연속이다 라고 알려줘요. 어떤 학교는 태양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다. 어떤 학교는 연속이면서 동시에 흡수다. 자, 이건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하면 학교에서 주는 학습지 있죠. 무조건 갖고 오셔야 돼요. 저한테. 뭐라고 알려주는지 학교마다 달라요. 제가 다 확인해봐야 돼요.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실제로 태양에도 이렇게 까만 선 나와요. 확대해 보면. 이거 연구하면 태양이 무슨 원소로 이루어져 있나 알 수 있어요. 요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 처음 찍은 사람 이름이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라서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은 이름도 따로 붙여줬어요. 태양은 중요한 별이니까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이거 처음 발견한 사람 이름 따갖고 태양의 스펙트럼은 프라운호퍼다, 프라운호퍼 선이다 이렇게 이름도 붙여줬는데 그냥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여튼 요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걸 이용해서 이별의 스펙트럼, 저별의 스펙트럼, 요별의 스펙트럼, 저 성단의 스펙트럼, 자, 우주에 있는 오는 애들의 스펙트럼을 죄다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무슨 원소 몇 프로 몇 프로, 이 안에 무슨 원소 몇 프로 몇 프로, 이걸 다 해봤더니 우주엔 누가 제일 많더라? 수소가 제일 많더라. 두 번째로 누가 많더라? 헬륨이 두 번째로 많더라는 사실을 알아내요. 그리고 우주의 수소가 74%, 헬륨이 24% 있다는 것까지 알아내요. 이거 뭐 연구해서 알아낸 거야? 별의 스펙트럼. 스펙트럼 연구했더니 이 별도 저 별도 요 별도 다 수소가 제일 많고 헬륨이 두 번째로 많더란 말이야. 아, 우주에는 수소가 제일 많구나, 헬륨이 두 번째구나 라는 걸 스펙트럼 연구해서 알아냈다니까요. 퍼센트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비율로 하면 약 몇 대 몇,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 약 이게 3대 1이 되는 거예요. 75, 25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약 3대 1이잖아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두 개 더 해봐요. 몇 퍼인가? 98%. 수소 헬륨이 아닌 원소는 우주에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수소 헬륨이란 얘기죠. 약 3대 1의 비율로. 이거 뭐 보고 알아냈다고? 별의 스펙트럼. 됐어요? 좋아요. 넘어갑니다. 자, 35페이지.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다고 알고 있어요? 우주 어떻게 탄생했어요? 아주 먼 옛날에는 한 점에 모여 있었던 거 알아요? 그러다 우주가 빵 터져서 점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처럼 됐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왜 그래요? 우주 지금도 커지고 있는 건 알아요? 우주 지금 팽창 중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팽창 중이에요. 지금도 커지고 있어요. 우주는 계속 팽창 중이에요. 그럼 봐봐요. 옛날부터 계속 점점점 커져왔어요. 우주는. 내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 봐요. 우주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작아지겠죠? 계속 과거로 가요. 계속 작아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점에 모여요. 아주 먼 옛날에는 우주가 한 점에 몰려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태양 하나만 생각해봐요. 태양 하나를 내가 꾸겨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압축된 태양은 온도와 압력이 얼마나 높겠어요? 지금도 뜨거운 별인데 이걸 압축을 해버리면 엄청나게 뜨겁고 밀도가 높고 압력도 높은 덩어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태양 같은 게 이 우주에 몇 개나 있는지 알아요? 셀 수도 없죠. 이게 처음에는 다 뭉쳐갖고 한 점에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한 점은 얼마나 밀도와 온도가 높았겠어요. 이 한 점은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온도가 높고 밀도와 압력이 높은 한 점이었다가 이게 빵 터진 거예요. 어느 날. 언제?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이게 우주의 나이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이 점이 빵 터져가지고 점점 커지면서 별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지금의 우주처럼 됐어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쯤 된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뭐 일부 교과서에는 약 137억 년 이렇게 나오는 137이나 138이나 중요한 건 이것 좀 빼먹지 마요. 얼마나 내가 얘기했죠 계속? 통합과학 시험이 얼마나 치사 빤스한지 선지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우주의 나이는 약 138만 년이다. 단위를 바꿔놔요. 혹은 우주의 나이는 약 138년이다. 숫자만 보고 다 맞다고 체크한다니까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이게 빵 터져서 지금처럼 됐어요. 이런 걸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고 이거 주장한 사람 이름이 가모프라는 사람이에요. 가모프. 응? 근데 이 가모프가 얘기하기를 자 원래 우주는 한 점에 있다가 이게 빵 터졌단 말이죠. 안 그려도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막 여러 가지 물질이 생겼어요. 자 이게 점점 더 커질 거잖아요. 팽창을 할 거잖아요. 우주가. 이제 어떻게 돼요? 얘네 거리가 이렇게 멀어져요. 이게 더 팽창을 할 거잖아요. 엄청 더 커질 거죠? 이게 또 이제 거리가 멀어져요. 여러분 이게 빅뱅 우주론의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우주가 점점 팽창 중이에요. 그럼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우주의 밀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점의 개수는 그대로인데 빈 공간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밀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고 있는 거죠.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밀도는 감소 중이에요. 우주는 지금도. 그럼 온도는요? 여러분 뭔가가 팽창하면 이게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가 팽창하면 온도가 아니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구름 생성 과정 배웠던 기억나요? 구름이 어떻게 생겨요? 바닥에 공기가 있는데 이게 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떠요. 공기 덩어리가 위로 뜨면 얘가 부피가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면서 팽창하면서 이게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낮아져가지고 이슬점에 도달하면 구름이 생긴다. 기억나요? 뭔가가 부피가 늘어나면 온도는 떨어지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뭔가 애가 커지잖아요? 온도가 떨어져요. 지금 우주가 부피가 커지고 있잖아요.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주 지금도 팽창 중이죠? 지금도 온도 낮아지고 있어요. 우주는. 알겠습니까? 부피는 커져. 밀도는 작아져. 온도 낮아져. 자, 우주의 질량 지금 어때요? 네, 우주 질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크기가 커지는데 점 개수가 바뀌고 있어요? 그대로죠. 우주 질량이 어때요? 질량은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자, 빅뱅 이후 우주의 온도는 낮아지고 밀도는 감소하고 질량은 일정하고 온도 낮아져 밀도 감소해 질량은 일정해 부피는 팽창해. 이게 빅뱅 우주론의 핵심이에요. 빅뱅이 일어나면 우주가 커져요. 부피 팽창.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아닙니까? 근데 우주가 커져요. 부피 팽창. 근데 안에 있는 물질의 양은 그대로 유지돼요. 질량은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 그럼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이 유지되면 밀도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밀도는 지금 감소 중. 온도
내려가고 있어. 왜냐면 팽창하니까. 하지만 질량은 일정해. 이게 빅뱅 우주론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빅뱅 우주론의 지금부터 과정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배울 거예요. 근데 우주가 탄생했는 과정을 배우기 전에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는 뭐죠? 세상을 이루는 기본 입자. 여러분 모든 물질은 다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 원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도 있어요? 그딴 거 없어요. 모든 물질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원자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원자 쪼개 못 쪼개? 쪼개죠. 무엇과 무엇으로 쪼개져요? 이럴 거야? 원자 무엇과 무엇으로 쪼개져요? 가운데에 플러스를 띠는 핵과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는 마이너스 전자로 쪼갤 수 있어요. 자, 다시 원자는 쪼갤 수 있다. 뭐와 뭐로 쪼개지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 원자 핵과 전자로 쪼개진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쪼개진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 핵 또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저거 또 쪼개요? 못 쪼개요? 쪼갤 수 있어요. 저 또 쪼개면 안에 뭐 들었어요? 원자 핵 또 자르면 안에 뭐 있어요? 그렇죠.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안 띠는 중성자. 이게 양성자. 이게 중성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양성자, 중성자 또 잘라요. 또 잘라집니까? 안 잘라집니까? 저거 또 쪼개져요? 안 돼요? 모의고사는 대체 왜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 또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쪼개져요. 자, 저거 또 자르면 뭐 나와요? 양성자, 중성자 또 자르면 뭐 돼요? 쿼크. 아, 좋아요. 자, 양성자도 쿼크 3개, 중성자도 쿼크 3개. 자, 쿼크 또 잘라요. 안에 더 작은 알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쿼크가 제일 작아요. 더 이상 못 쪼개는 알갱이. 이렇게 더 이상 못 쪼개는 제일 작은 알갱이 뭐라고 불러요? 가장 기본이 되는 알갱이. 기본 입자. 됐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이거 전자. 전자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전자 잘라서 더 작은 알갱이 돼요? 안 돼요? 전자 못 쪼개요. 그럼 전자도 뭐에 속하네요? 기본 입자네요.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알갱이는 다 기본 입자예요. 전자 못 자르죠? 기본 입자. 쿼크 더 못 자르죠? 기본 입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제일 작은 알갱이를 기본 입자라 그래요. 여러분 쿼크 몇 종류? 쿼크 몇 종류 있어요? 총 우주에. 여러분은 2종류만 배우셨죠? 6종류 있어요. 쿼크는 총 6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중에 2종류만 배운 거예요. 뭐하고 뭐? 업 쿼크, 다운 쿼크. 그 외에 기타 등등 4개가 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쿼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알갱이야. 더 못 잘라. 근데 업 쿼크, 다운 쿼크를 포함해서 총 6개 있구나.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쿼크 전화 띄어요? 안 띄어요? 쿼크 전화 띄어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쿼크 중성이에요? 아니에요? 이걸 묻는 거예요. 쿼크 중성입니까? 아닙니까? 몰라요? 모든 쿼크는 다 전하를 띱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쿼크는 다 전하를 띄어요. 그럼 얼마나 띄냐 여러분 봐요. 전자도 당연히 전하를 띄잖아. 전자 마이너스잖아요. 전자가 띄는 전하를 제가 마이너스 2로 표시하겠습니다. 전자 1개의 전하량. 실제로 전자 1개의 전하량은 되게 복잡한 숫자예요. 몇 점 몇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제곱 막 이렇게 나가요. 숫자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전자 1개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2로 합시다. 이렇게 정했어요. 자, 업 쿼크 하나의 전하량은 전자랑 비교했을 때 플러스 3분의 2, 2입니다. 다운 쿼크 하나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3분의 1, 2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모든 쿼크는 다 전하를 띄는데 여러분은 업다운만 배우니까요. 자, 여러분 쿼크가 제일 작은 알갱이죠. 지금 제가 여기에 쿼크 3개씩 그려놓은 거 보여요? 왜 3개씩 그렸겠어요? 진짜로 쿼크는 3개씩 모여요.
자, 쿼크 3개 모아놓으면 뭐 되고? 양성자도 되고 중성자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쟤네 쿼크 3개씩 모여서 양성자도 되고 중성자도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양성자는 여기 좀 위 좀 지울게요. 양성자는 무슨 쿼크 몇 개가 모인 거예요? 배웠어 안 배웠어? 배우긴 했을 텐데요. 모르는 척 하지 마요. 양성자는 무슨 쿼크 몇 개가 모인 거예요? 업 쿼크 둘, 다운 쿼크 한, 아유 씨. 업 쿼크 둘에 다운 쿼크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계산해 볼게요. 업 쿼크가 하나당 3분의 2라면서요. 다운 쿼크 이런 게 업이 이런 게 2개고 플러스 다운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면서요. 이런 게 1개예요. 다 더해봐요. 얼마인가? 얼마예요? 그죠? 아까 전자가 마이너스 2였죠. 양성자는 하나당 플러스 2. 그럼 전자랑 양성자는 전하량이 똑같고 부호만 반대네요. 그래서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같으면 중성되잖아요. 원자. 안 그래요? 중성자는요. 업이 하나요. 다운이 2개예요. 그럼 업 하나당 플러스 3분의 2, 2고 다운 하나당은 마이너스 3분의 1, 2예요. 다 더해봐요. 얼마 나오나? 중성자 총자량 얼마? 빵! 그래서 얘는 전하를 띄지 않아요. 중성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나와요. 실제로 학교 시험에. 오케이?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뭐 배울 거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배울 거죠. 근데 우주를 이루는 가장 기본 알갱이가 뭐예요? 저 못 쪼개 있는 애, 쿼크. 그리고 더 못 쪼개 있는 애, 전자. 이 기본 알갱이들이 모이고 모여서 양성자도 되고 중성자도 되고 이게 또 모이면 막 원자 핵이 되고 여기 또 모이면 원자가 되고 얘네들이 모여서 별도 되고 막 은하도 되고 우주를 만드는 거거든요. 빅뱅으로 우주가 만들어지려면 일단 원자부터 만들어야 이걸 갖고 별을 만들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자를 만들려면 저런 알갱이들부터 만들어야 모아서 나중에 원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처음에 136쪽이에요. 잘 봐요.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우주에서 빅뱅이 일어났어요. 빵! 한 점에 모여 있었던 물질과 에너지가 빵 하고 터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있었게요? 여러분, 우주를 만들려면 원자가 있어야 되고요. 원자를 만들려면 일단 이런 애들이 있어야 돼요. 자, 차곡차곡 만들어 갈 거예요. 지금부터. 빅뱅 빵 터졌어요. 제일 먼저 누구부터 만들어야 돼요? 일단 가장 기본 알갱이부터 만들어야 모아서 뭐 원자를 만들든 뭐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본 알갱이가 누군데? 쿼크랑 전자 얘네부터 만들어야 돼요. 빅뱅이 빵 일어나서 우주가 막 팽창하는 순간 우주에 쿼크와 전자 같은 기본 입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동시에. 알겠어요? 미친 듯이 막 나타나요. 쿼크와 전자들이. 우주는 막 커지고 우주가 커지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빵 터져서 얼마만큼의 속도로 팽창을 시작했을까요? 지금도 팽창하고 있고 얼마의 속도로? 우주의 팽창 속도, 빛의 속도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팽창한다고요. 얘가 빛의 속도로 팽창하면서 우주의 쿼크 전자 같은 기본 알갱이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잘 때가 아닐 텐데요. 자, 그래서 빅뱅 이후 가장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냐? 기본 입자가 생성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 입자는 누구랑 누구? 쿼크, 전자 이런 애들이 우주에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기본 알갱이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 알갱이를 만들 차례죠. 여러분, 쿼크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 만들어야겠어요? 쿼크 이제 모아서. 쿼크보다 좀 큰 거 뭐예요? 쿼크 모으면 뭐 돼요? 양성자, 중성자 이제 만들어야겠죠. 순서대로 만드는 거예요. 작은 부터 큰 것까지. 쿼크 만들었으니 이제 이거 모아갖고 양성자, 중성자 만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양성자, 중성자 생긴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그림 보여요? 양성자에 2개 있는 애가 업쿼크예요. 하나에 있는 애가 다운쿼크. 중성자는 2개 있는 애가 다운쿼크예요. 하나에 있는 애가 업쿼크고. 알겠어요? 양성자의 업쿼크 하나당 전하량이 얼마라고요? 플러스 3분의 2로 나오기도 하고 이 자는 생략하기도 해요. 다운쿼크 하나당 전하량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3분의 1, 2. 요 정도까지 외워놔야 돼요, 여러분. 얘네 3개씩 모아가지고 이제 양성자, 중성자 우주에서 막 만들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양성자, 중성자 처음 만들었을 때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었을까요? 우주의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똑같이 있을까요? 과연? 처음 만들었을 땐 똑같았어요. 얘네가요. 처음 만들었을 땐 여기 보여요? 생성 초기에는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가 비슷했어요. 생성 초기에는 양성자 대 중성자가 1대 1이었어요. 생성 초기. 똑같았어요. 이게 왜 똑같냐면요. 여러분 지금 자는 거 아니죠?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농담이 아니라 토시 하나 안 빼고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되는 얘기예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이 선행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안 나갔을 거예요. 근데요. 학교 시험에 이게 나와요. 학습지 다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다 있어요. 교과서에 다 있어요. 이게 초창기에는 개수가 비슷했어요. 왜 이게 비슷했냐면 여러분 지금 빅뱅 이제 막 시작할 때잖아요. 아직 우주가 무지하게 뜨거운 상태예요. 한참 지나야 온도가 내려가는 거고 아직 겁나게 뜨겁거든요. 자, 양성자가 플러스를 띄고 중성자가 아무것도 안 띄잖아요. 얘네 둘이 질량이 거의 비슷해요. 진짜 차이도 안 나는데 실제로 누가 아주 조금 더 무거워요. 둘 중에 누가 좀 더 무겁게 해요? 하나 찍어봐요.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 누가 무거울 것 같아요? 양? 틀렸어요. 중이 무거워요. 진짜 티도 안 날 만큼 무겁거든요. 티도 안 날 만큼? 근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인 게 여러분 이식은 배웠어요? 자, E는 델타 mc제곱. 이식 배웠습니까? 이식 안 배웠어요? 무조건 적어주세요. E는 에너지고요. 델타 M은 질량 변화량이에요. C는 빛의 속도, 즉 광속입니다. 이 식이 무슨 뜻이냐면 잘 봐요.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왔다리 갔다리를 할 수 있어요.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왔다리 갔다리가 돼요. 질량은 에너지로 변할 수 있고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할 수 있는 관계인데 이게 빛의 속도예요. C가. 여러분 빛의 속도는 늘 일정한 거 알고 있어요? 그죠? 빛의 속도는 상수예요. 상수.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럼 봐봐요.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질량 아주 조금 줄어서 에너지로 바뀌려고 해요. 질량 요만큼만 에너지로 바꿔볼 거예요. 질량은 아주 조금인데 여기에 빛의 속도의 제곱이 곱해지면요. 에너지는 겁나게 많이 나온다. 의 의미예요. 질량 요따만큼을 에너지로 바꾸면 에너지는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거든요. 질량으로 치면 티도 안 날 만큼이에요. 근데 에너지로 따지면 둘 중에 누가 훨씬 많단 얘기예요. 중성자가 훨씬 많단 얘기예요. 질량이 요만큼만 무거워도 에너지로 치면 이만큼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중성자는 에너지가 많은 애예요. 양성자는 에너지가 적은 애입니다. 중성자에 비해서. 자, 지금 이때 당시 아직 빅뱅 초창기죠. 이제 막 우주 탄생하던 겁나 우주 뜨겁던 시절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중성자는 양성자로 양성자는 중성자로 왔다리 갔다리가 되던 시절이에요. 자, 근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고 싶어요. 에너지가 많은 놈이 적은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를 버려야 되죠. 방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많았는데 적어지고 싶어요. 버려야죠. 양성자가 중성자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에너지가 적은 놈이 많은 쪽으로 가고 싶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우주가 겁나게 뜨겁던 시절엔 문제가 없었어요. 왔다리 갔다리를 잘 했다고요. 우주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팽창하면서. 빛의 속도로 팽창하면서 우주가 미친 듯이 식어가고 있어요. 자, 우주가 식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가려면 에너지를 버리면 되고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가려면 에너지를 먹으면 되는데 우주가 뜨겁던 시절에는 에너지가 널렸어. 뜨거우니까.
내가 양에서 중으로 가고 있잖아. 에너지 흡수해야 되잖아요. 주변에 널린 에너지 그냥 막 흡수하면 돼요. 바로 중성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우주가 식어가. 점점 주변에 에너지가 없어져. 내가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가려면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할 에너지가 없는 거야. 자, 가요 볼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안 되기 시작해요. 우주 에너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잖아. 이해돼요? 버리는 건 되는데 도로 흡수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에서 양으로는 가는데 양에선 중으로 못 가기 시작합니다. 자, 둘 중에 누구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할까요? 양성자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얘네가 왜 1대1이었냐? 왔다리 갔다리가 지 맘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똑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양에서 중으로는 못 가고 중에서 양으로만 가는 거야. 자, 누구 수가 느냐? 양성자 수가 늘어요. 얼마나 늘게요? 이게 7대1까지 가요. 양성자가 7배 많아지는 상황까지 가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주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 여기 보시면 중성자에 비해 양성자 개수가 많아졌어요. 요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우주의 온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우주의 온도가 떨어져갖고 양에서 중으로는 못 가고 중에서 양으로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늘죠. 이해되죠? 오케이. 요 양성자, 중성자 7대1까지 지금 왔죠? 자, 여러분. 지금 빅뱅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게요? 쿼크 전자 바바박 만들고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서 7대1까지 비율이 변한 지금 이 상황. 빅뱅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게요? 지금 빅뱅 이후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에서 10의 마이너스 5제곱초. 무슨 얘기죠? 아직 1초도 안 됐어요. 아직 1초가 되려면 멀었어요. 알겠어? 1초도 되기 전에 여기까지 왔다고요. 우주 상태가. 자, 여러분. 양성자, 중성자 만들었어요. 어찌됐든 양성자, 중성자까지 만들었어. 그 다음엔 뭐 만들 차례죠? 쿼크 만들어갖고 뭉쳐서 양성자, 중성자 만들었어. 양성자, 중성자 만들었으면 이제 뭉쳐서 뭐 만들 차례예요? 양성자, 중성자 묶으면 뭐 돼요? 원자, 핵 만들 차례예요. 그죠? 아직 원자도 안 됐어요. 이제 원자, 핵 만들 거예요. 자, 원자, 핵을 이제 만들 차례인데 여러분 여기 헬륨 원자 해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하필이면 헬륨이에요? 자, 이게 여기 양성자, 중성자 전화 있네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왜 헬륨이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원자 핵을 막 탄소 만들었다, 산소 만들었다, 헬륨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지금 원자도 제일 작은 알갱이부터 모아 크게 만들고 있잖아요. 원자도 가벼운 것부터 점점점 무거운 걸 순서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원자 중에 제일 작고 가벼운 원자가 누구예요? 원자 번호 1번. 기본적으로 원자 번호가 커지면 크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원자 번호 1번 누구예요? 수소. 걔부터 만들어요. 근데 수소는 왜 원자 번호가 1번이에요? 제일 작고 가벼워서? 원자 번호는 뭐 갖고 정하는 거죠? 나랑 공부한 보람이 없네! 원자 번호는 뭘 갖고 정한 거예요? 누구의 개수. 누구의 개수. 왜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이에요? 뭐를 한 개 갖고 있어서? 전자 아니고 양성자 수요. 양성자 수. 원자 번호는 양성자 개수로 정한 거예요. 왜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이야? 양성자 한 개밖에 없어서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소는요 원자 핵 안에 양성자 하나 딸랑. 얘는 중성자도 없어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수는. 자, 이게 수소 원자 핵이에요.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네요 그냥. 근데 양성자 지금 양성자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양성자 중성자까지 만들었잖아요. 즉 수소 원자 핵은 이미 만든 거예요. 양성자가 수소 원자 핵이니까. 그죠? 그럼 이제 몇 번 원자 핵 만들 차례예요? 1번은 만들어 놨으니 이제 2번 원자 핵부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벼운 거부터 무거운 거 순서대로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2번 원자 핵 만들 건데 잘 보세요. 2번 원자 핵 만들 때 헬륨이 원자 번호 2번이잖아요. 헬륨이 그럼 양성자가 몇 개 있어요? 이게 2번이니까 2개 있을 거 아니에요. 얘 양성자만 있어요? 헬륨부터는 중성자도 들어가요. 수소는 양성자밖에 없지만 헬륨부터는 양성자만 있지 않아요. 중성자도 들어가요. 양성자 둘에 중성자 몇? 이렇게 생긴 애가 원자 번호 2번 헬륨 원자 핵이에요. 여기서 저기까지 만들어야 돼요. 자, 어떻게 만들었겠어? 지금 우주가 어떤 상태야?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가지고 우주에 이 양성자, 중성자들이 미친 듯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정신없는 상태예요. 자,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 중성자가 와서 철썩 갖다 붙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양성자, 중성자가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큰 충돌을 할 수도 있죠. 충돌하면 둘이 붙을 수도 있죠. 물론 지금은 안 돼요. 이때는 됐어요. 왜? 우주가 겁나 뜨거웠던 시절이니까. 지금은 우주가 너무 추워서 안 돼요. 이때나 됐던 거예요. 초창기에. 어쨌든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우연히.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또 와서 붙을 수도 있어요. 충성자가 하나 더 와서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얘 수소게요? 아니게요? 얜 수소가 맞잖아요. 얘 수소예요? 아니에요? 중성자 하나 붙은 거? 수소예요? 아니에요? 원자 번호는 뭘 갖고 정한다고요? 양성자 수. 얘 양성자 한 개죠. 수소죠. 얘 양성자 몇 개? 한 개죠. 수소예요, 얘도. 알겠어요? 양성자만 하나 있으면 다 수소예요. 중성자 수에 관계없이. 수소예요? 아니에요? 수소예요. 양성자 하나잖아요. 다만 이제 얘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수소고 얘는 되게 희귀한 수소이긴 해요. 많진 않아요. 자연계에 되게 드물어요. 이런 걸 중수소라고 하는데 수소는 수소예요. 중수소. 얘도 수소인데 얘는 얘보다 더 희귀해요. 삼중수소라 하는데 문제는 지금은 희귀하지만 그때 당시엔 얘네가 많이 있었어요. 왜? 뜨거우니까. 지금은 우주가 너무 식어서 이런 애들은 불안정해서 못 있어요. 근데 그때는 뜨거워갖고 막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에 양성자 하나 더 와서 붙으면 헬륨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막 돌아다니다가 충돌 해가지고 양성자 붙고 중성자 붙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연히 헬륨 원자핵이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우연히 생겼다는 얘기를 더럽게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꼭 중성자가 먼저 와서 붙으리란 어서 오세요. 중성자가 먼저 와서 붙으리란 법 있어요? 여기에 양성자가 먼저 와서 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자식 수소야 아니야? 이거 수소예요 아니에요? 양성자 몇 개? 야, 내가 더럽게 어려운 질문을 하나? 양성자 몇 개? 수소예요 아니에요? 얜 이미 수소 아니에요? 그럼 얜 누구예요 이제? 얘는 원자 번호 2번. 이미 헬륨이에요. 이미 헬륨인데 헬륨 중에서 얘도 되게 희귀한 헬륨이고요. 실제로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 붙어서 여기까지 와야 진짜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헬륨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수소는 이미 양성자 만들 때 원자핵을 만들어 놨고 이제 원자 번호 2번 헬륨 원자핵 만들 때 이렇게 우연히 양성자 붙고 중성자 붙고 지들끼리 충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우연히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 놨다. 결론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양성자 붙으면 막 3번 되고 4번 되고 5번 6번 만들 수 있겠네요?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원자 번호 3번부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배우신 분들 얘기해봐요. 안 돼요. 그죠? 아니 왜 안 돼요? 여기 양성자 더 붙고 중성자 더 붙으면 되는데 왜 3번 못 만들었어요? 이유. 왜 헬륨보다 더 큰 거 못 만든 거예요? 실제로 빅뱅 때 만든 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으로 끝이에요. 원자 번호 2번까지밖에 못 만들었어요. 3번은 그럼 왜 못 만든 거예요 대체? 자, 여러분, 점점 더 양성자 붙고 중성자 붙고 더 무겁고 큰 거 만들려면요 겁나게 뜨거워야 돼요. 근데 지금 우주는 어떻게 되고 있는 중이야? 팽창, 식어가는 중이잖아요. 헬륨 만들어 놓고 3번 만들려고 보니까 너무 식은 거야 우주가 이미. 얘 이제 더 이상 붙을 수 있어 없어? 더 못 붙은 거예요. 붙어서 더 무거워지려면 오히려 뜨거워야 되는데 이미 여기까지 왔을 때 너무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빅뱅으로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고 끝났어요, 여러분. 아니 그럼 원자 번호 3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제 나중에 우주에 별이 탄생하고, 별 겁나 뜨거운 거 알죠? 별이 무지하게 뜨거우니까 이 안에서 헬륨의 양성자 중성자 더 붙일 수 있게 됐어. 3번도 나오고 4번도 나오고 6번도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그때. 알겠죠? 원자 번호 2번까지는 빅뱅 때 나오고 끝. 3번부터 나중에 별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으로는 수소 헬륨밖에 못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헬륨 원자핵 생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헬륨이냐? 헬륨까지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이때가 지금 빅뱅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대? 원자핵까지 만들어놨어요. 자, 빅뱅 후 시간 얼마? 별표를 제가 5개 치겠습니다. 3분 지났어요. 아까 양성자, 중성자 만들었을 때까지는 1초도 안 지났고요. 얘네들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 만드는 데까지 이제 3분 걸렸습니다. 이제 빅뱅 이후 3분 지났어요. 3분.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왜 헬륨보다 더 무거운 건 못 만들었냐? 여기 있어요. 빨간 글씨 보여요? 더 무거운 원소의 핵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보입니까? 더 무거운 핵 3번, 4번, 5번 만들려면 엄청나게 온도가 높아야 되는데 고밀도 환경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주의 온도가 이미 너무 낮아져서 헬륨보다 무거운 원자핵은 못 만들었어요. 자, 핵은 생성이 안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빅뱅으론 원자번호 1번 순서, 원자번호 2번 헬륨 끝! 여기까지밖에 못 만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아직 원자도 못 만들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원자 핵까지밖에 못 만든 상태예요. 그죠? 이거 하는데 3분 걸렸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지금 요빠 지금 어디까지 만들었어? 커크 만들고 이거 열심히 모아서 양성자 중성자 만들고 또 이거 열심히 모아서 원자 핵 딱 여기까지 헬륨 원자 핵까지. 그죠? 자, 이제 원자 핵까지 만들었으면 그 다음은 뭐 만들 차례야? 원자 핵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 만들어야 돼요? 원자 만들어야죠. 원자 어떻게 만들죠? 핵에다가 전자 붙여서 뱅글뱅글 돌리면 원자 아니에요? 그죠? 핵에다가 전자 붙여서 뱅글뱅글 돌리면 원자 아니겠어요? 근데 원자 핵은 일단 헬륨 원자 핵까지는 어쨌든 다 만들어 놨죠? 자, 전자 지금 만들어 놨습니까? 안 놨습니까? 전자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없어요? 기본 입자 얘 이미 맨 처음에 만들어 놨어요. 전자는 지금 맨 처음에 만들어서 여기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원자핵 만들었죠? 전자 제일 처음에 만들어 놨죠? 원자핵하고 이 전자하고 철석 붙어서 뱅글뱅글 이렇게만 하면 이제 원자 되는 거예요. 원자핵 만드는데 3분 걸렸죠? 자, 원자핵과 전자 합치는데 몇 년 걸려요? 합치는데 다음 장 미추 별표 5개. 원자핵 만드는데 3분. 원자핵과 전자 다 만들어 놓고 합치는데 38만 년 걸려요. 이거 두 개 합쳐서 뱅글뱅글 돌게 만드는데 38만 년. 원자 만드는데 38만 년 걸린단 말이에요. 아니, 핵까지 3분 만에 만들어 놓고 있는 거 붙이는데 왜 38만 년씩이나 걸린 거예요, 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유. 왜 있는 거 합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왜? 어시고 왜 있는 거 합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여러분,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 주위를 도는데 얘 왜 도는 거예요? 왜 도망을 못 가고 이 주위에서 빼글빼글 대고 있는 거예요? 왜 도망 못 가요? 야, 얘 봐. 서로 둘이 어떻게 하고 있어? 땡기잖아요. 원자핵이 얘를 땡겨.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땡기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고 저 주위에서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원자핵이야. 이게 전자예요. 자, 원자핵이 얘를 땡겨갖고 붙이고 싶어요. 돌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우주가 어떤 상태죠? 겁나 뜨겁잖아. 빅뱅 이후 이제 3분 지났어요. 식었으면 얼마나 식었겠어요? 자, 아직도 겁나게 뜨거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뜨거우면 입자 운동이 활발한 거 알아요? 뜨거울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하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죠? 그러면 지금 우주가 겁나게 뜨거워요. 얘도 우주에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중이에요. 뜨거우니까. 자, 이 원자에게 전자를 붙잡고 싶어요. 잡을만 하면 이 자식이 도망을 가고 잡을만 하면 도망을 가. 왜? 너무 뜨거워. 운동이 너무 활발해. 못 잡겠어.
그래서 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쟤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우주가 좀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 기다린 게 몇 년? 38만 년 된 거예요. 쟤 잡을 수 있을 만큼 우주 식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게 38만 년 걸렸어요. 너무 활발해서 못 잡은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38만 년쯤 지나니까 이제 잡을만해졌어요. 자, 우주가 많이 식었다? 얼마나 될게 우주가 식어서? 별표 5개. 원자핵이 전자를 붙잡을 정도로 우주가 식은 게 지금 3000 켈빈 됐습니다. 여러분, 3000 켈빈이면 몇 도씨쯤 되는 걸까요? 켈빈이 감이 잘 안 오죠? 몇 도씨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0 켈빈은 몇 도씨? 이것도 우리 중학교 때 다 했어요. 약 마이너스 273도씨. 그래서요, 얘를 얘로 바꾸고 싶으면 273 빼시고요. 얘를 얘로 바꾸고 싶으시면 273을 더해요. 요 켈빈이 붙는 걸 무슨 온도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는 섭씨 온도, 이거는 절대 온도. 자, 지금 우주 온도 3000 켈빈이거든요. 몇 도씨쯤 되는 거예요? 켈빈을 도시로 바꾸려면 어떻게? 273 빼라고. 3000에서 273 빼봐라. 얼만가? 대략 한 2700 몇 도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38만 년 동안 우주가 식었어요. 우주가 식어서 지금 몇 도 된 거야? 2700도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켈빈으로 하면 3000 켈빈 되는 거예요. 2700도가 겁나게 많이 식은 거예요. 그랬더니 원자핵이 전자를 잡을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우주의 온도는 몇 도게요? 현재는 더 식었겠죠. 더 팽창했으니까. 몇 도? 몇 켈빈? 현재 우주의 온도. 지금은 3켈빈. 3켈빈이면 몇 도예요? 영하 270도. 영하 270도. 알겠어요? 이때 당시 38만 년째가 한 2700도. 3000 켈빈. 지금은 더더더더더 식어서 영하 270도예요. 얼마나 식었는지 알겠죠? 어쨌든 이때쯤에 드디어 원자핵이 전자를 붙잡을 수 있게 됐어요. 드디어 원자가 생겼네요. 근데 드디어 원자가 생겼는데, 원자가 생기면 이제 우주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때는 아직 핵이 전자를 붙잡기 전이에요.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서 돌아다니고 있죠? 우주의 원자핵과 전자가 따로따로 막 미친 듯이 운동하던 시절, 아직 원자 못 만든 시절. 자, 빛이 있었어요. 빛이 원래 직진하려고 하거든요. 빛의 성질 중에 하나가 직진성. 난 직진을 하고 싶은데 우주의 전자가 미친 듯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막 꽉 차가지고. 직진하다가 이 전자에 꽝 부딪히고, 또 직진하다 저 전자에 꽝 부딪히고. 자, 빛이 직진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빛이 막 여기저기 꽝꽝꽝 충돌을 하다 보면, 자, 아직까지 우주는 투명하질 않아. 지금 여러분 하늘 봐봐요. 투명한가 안 투명한가? 투명해요. 막 하늘, 우주에 대기권 뚫고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하잖아요. 그죠? 이때까지는 아직 우주가 불투명했어요. 뿌연 수프 같은 상태. 왜? 빛이 꽝꽝꽝꽝 충돌해갖고 직진을 못했어. 근데 자, 38만 년이 지나가지고 요 보세요. 핵이 전자를 붙잡았어요. 내 주변에서 돌아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우주에 꽉 차있던 전자가 원자핵한테 붙잡혀서 여기 몰려있어. 자, 우주에 빈 공간이 많아졌네요. 빈 공간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꽝꽝꽝 충돌하던 빛들이 드디어 직진을 할 수 있게 됐어. 부딪히는 거 없다. 움직여야지. 빛이 직진합니다. 빛이 직진을 하기 시작하면, 안 부딪히고 직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때부터 우주가 투명해져요. 원자가 형성된 38만 년째 우주가 그때부터 투명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원자 탄생한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거든. 1. 원자핵이 드디어 전자를 붙잡아서 원자가 생겼죠. 물론 헬륨 원자까지밖에 못 생겼지. 왜냐하면 핵을 헬륨까지밖에 못 만들었기 때문에 원자도 아직 헬륨까지밖에 못 만들었어요. 어쨌든 헬륨 원자까지 생겼고요. 이때 온도가 얼마가 됐다고요? 3000 켈빈까지 떨어졌고요. 도시로는 2700도쯤 3000 켈빈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우주가 어떻게 됐다고? 투명해졌어요. 이 이전까지는 애가 불투명했단 말이에요. 하늘을 봐도 뿌였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투명해졌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진짜 중요한 사건이 이때 일어나요. 자, 이제 부딪히는 거 없다. 일자로 가야지. 자, 이 빛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일자로 직진하기 시작한 이 빛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얘는 오예
우주를 이제 미친 듯이 혼자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막 여기저기 직진하면서. 근데 문제는 우주는 이 이후에도 계속 팽창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도가 엄청 낮아졌잖아요. 영하 270도까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자, 얘네가 처음 직진을 하던 이때는 우주가 3000켈빈이었는데 얘네가 우주를 막 돌아다니면서 우주도 같이 팽창을 해가지고 나중에 3켈빈, 영하 270도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 빛이 처음엔 신나서 움직이다가 우주가 영하 270도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얘네도 힘이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아까 전에 빛은 에너지가 높으면 뭐다? 에너지가 높으면 이런 식으로 생긴다. 즉, 파장이 짧다. 근데 이게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애가 이렇게 돼요. 에너지가 길어져요. 얘가 처음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3000켈빈째는 3000켈빈도 어쨌든 뜨겁잖아요. 2700도면. 이때는 이 빛도 에너지가 높았어요. 막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우주가 식어가는 거야. 내 에너지도 같이 떨어져요. 애가 어떻게 돼? 이게 길어져요. 점점점 이게 늘어나요. 에너지가 떨어지면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파장이 겁나 길고 아주 에너지가 약한 파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없어지진 않았어요. 지금도 우주를 유령처럼 이렇게 긴 파가 돼서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배우고 있어요. 빅뱅 이후에 쿼크 생기고 이거 뭉쳐서 양성자 되고 중성자 되고 그 다음에 원자 핵 되고 원자 되고 빛이 그때 풀려나기 시작해갖고 지금은 유령처럼 약한 빛이 돼서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다. 이거 지금까지 누가 알아낸 거예요? 이 빅뱅 우주론 주장한 사람 이름 아까 뭐였는지 기억해요? 가모프 아저씨가 주장을 했어요. 자, 이 과정을 누가 봤어요? 우주에 빅뱅 터지고 양성자 중성자 생기고 이거 누가 봤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이 가모프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내 연구를 결과를 보니 이랬을 것 같아 라고 알아낸 거지 누가 본 게 아니잖아요? 자, 이 사람이 자기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내 결과에 따르면 분명히 이때 당시에 빛이 직진을 시작했겠는데? 빛이 직진을 시작했는데 빛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지금도 우주에 있겠는데? 근데 우주가 식었으니까 애가 파장은 길어졌겠네? 지금도 얘가 긴 파장에 대해서 우주를 유령처럼 돌아다니고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빛을 지금은 이제 빛이라고 부르기도 좀 힘든 전파가 됐어요. 너무 에너지가 떨어져서. 저 파를 발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도 있을 거라고 이 사람은 자기 연구 결과에 의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발견을 못했어요. 왜 발견을 못했냐? 야, 이거는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어. 저거 있는데 지금 그때 당시 기술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기술력이 안 돼서 얘가 너무 에너지가 약하니까 잡아내질 못한 거야. 저거 분명히 있다.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 저거 분명히 발견된다. 가모프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갖고 야, 지금 우주가 영하 270도인 약 3켈빈 지금 3켈빈이잖아. 저 파 지금 우주에 있는데 파장은 한 몇 센치 정도고 에너지는 얼마 정도고 이거를 다 예언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기술이 발달하면서 저게 진짜로 발견이 돼요. 근데 가모프가 예언한 그대로 발견이 돼요. 그럼 이게 뭔 소리예요? 야, 내가 이거 있을 거라 그랬지? 어우, 진짜 있네? 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다 사실이야.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진짜 있잖아요. 와,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사실인가 봐. 이렇게 된 거야. 뭔 말인지 이해했어? 이 3000켈빈 때 직진하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우주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지금은 파장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우주가 식어가지고 애가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약한 빛이 돼서 지금은 빛이라고 부를 수도 없죠. 우주를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 이 놈의 이름. 자, 여기 37페이지 왼쪽 아래 별표가 역시 5개. 이 놈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줬어요?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 현재 우주의 온도 3켈빈밖에 안 되잖아요. 얘도 딱 3켈빈 정도 되는 파장이 돼서 지금도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발견을 못했던 거야 그동안. 우주에 꽉 차 있는데. 왜? 너무 에너지가 약해갖고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야만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못했어요. 이해했습니까? 자, 이게 없어 이 젠장. 자, 여기 우주 배경 복사 여기에 밑줄 치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 얘가 바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 1번 되겠습니다. 이게 왜 증거냐?
그냥 우주 배경 복사가 있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모프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진짜 있었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된 거예요. 예언했는데 찐이었어. 진짜 이 이론이 맞구나.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예측했는데 진짜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요 양성자 중성자를 한번 보자. 7대1 아까 전에 봤어. 원래 양성자 중성자는 1대1의 개수비로 처음에 만들어졌었는데 우주가 식으면서 양성자 수가 늘어났다 그랬지. 그래서 7대1까지 갔다. 기억나죠? 양성자가 7배 많아졌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7대1이면 양성자가 7개 있을 때 중성자 하나 있는 비율이죠. 또 양성자가 7개 있을 때 중성자가 하나 있는 비율이에요. 이게 7대1 아니겠어요? 자, 얘가 7대1이 된 이 상태에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우주에서. 근데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둘에 중성자 2개를 묶어야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잘 봐요. 여기서 헬륨 원자핵을 하나 만들어내면 이렇게 묶어서 헬륨 원자핵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양성자가 몇 개 남아요? 12개가 남아버리죠. 맞습니까? 근데 양성자는 결국 이게 수소 원자핵 아니었어요? 양성자 이꼴 수소 원자핵 아닙니까?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 때 수소 원자핵은 몇 개가 남는 거예요? 12개가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12대1로 우주에서 만들어졌겠네요. 맞죠? 얘 12개 남을 때마다 쟤 하나 만들어지는 관계니까. 자, 그런데 얘 하나랑 질량을 비교해보면 헬륨 원자핵 한 개가 수소 원자핵 한 개보다 4배 무거워요. 양성자, 중성자는 뭐 거의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얘 질량의 4배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개수로 치면 12대1이지만 질량비로 치면 12대4 아니에요? 질량비로 치면? 안 그래요? 12대4 몇 대면? 3대1.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 되어야 했어요. 가모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모프가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 양성자, 중성자가 7대1까지 갔겠는데? 여기서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고 나면 수소가 12개 남는디? 그럼 이게 개수로는 12대1이지만 제가 질량이 4배니까 질량비는 12대4.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12대4, 즉 3대1로 있겠구만. 가모프가 또 이걸 어떻게 했겠어요? 예언을 했어요. 우주에 수소와 헬륨 질량비 내가 연구해보니까 3대1일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걸 또 증명할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언만 하고 끝났어요. 자, 나중에 기술이 발전을 해요. 무슨 기술? 아까 전에 우주에 수소와 헬륨 몇 퍼센트 있는지 뭘 보고 알아냈다 그랬어요? 별에서 오는 연구에서. 스펙트럼? 그죠? 스펙트럼 연구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 스펙트럼 연구를 딱 해봤더니 이 별도 저 별도 요 별도 진짜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다 3대1인 거야. 와, 우주에 진짜 3대1 맞네. 자, 가모프 씨가 이거 3대1이라 그랬잖아. 진짜 3대1이네? 빅뱅 우주론 증거 2번입니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 1번. 우주 배경 복사가 진짜 있었어. 빅뱅 우주론 증거 2번. 수소 헬륨 질량비 진짜 3대1이다. 둘 다 가모프가 예언했는데 진짜였어. 이해했습니까? 빅뱅 우주론의 증거 2가지. 서술형 단걸 문제예요. 달달달 암기. 1번 우주 배경 복사가 진짜로 있어. 2번 수소와 헬륨에 또 수소 헬륨 B까지만 쓰시면 안 돼요. 개수비인지 질량비인지 꼭 적어야 돼요. 얼마나 치사하게 나오는지 내가 계속 강조하죠. 이게 개수비인지 질량비인지 꼭 써야 돼요. 질량비가 3대1인 거예요. 개수비론 12대1인 거고. 근데 왜 질량비가 증거가 됐어요? 스펙트럼 분석해서 나오는 게 질량비거든요. 그래서 질량비 3대1이 증거가 됐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리고 주의할 점. 우주 배경 복사는 이 증거 1번 수소 헬륨 질량비 3대1은 스펙트럼으로 발견했잖아요. 우주 배경 복사는 스펙트럼으로 발견했을까요, 이거? 얘는 스펙트럼이랑 또 상관이 없어요. 우주 배경 복사는 스펙트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2개인데 그중에 수소 헬륨 질량비는 스펙트럼으로 증명이 된 거고 우주 배경 복사는 스펙트럼으로 발견한 건 아니에요. 우연히 발견했어요. 쟤는 다른 방법으로.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요거 이제 채우면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원자는 중심에 무슨 전하?
플러스를 띤 양성자와 중심에 플러스를 띤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 이 두 개가 합쳐진 핵이 있어요. 원자는 가운데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마이너스를 띤 누구? 전자가 뺑뺑 돌고 있습니다. 원자는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결론은 원자는 쪼갤 수 있다예요. 양성자와 원자핵과 전자로 쪼갤 수 있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 중성자로 쪼개지고. 자,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 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그럼 원자는? 그죠? 기본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럼 이유를 쓰라고 하면 이제 중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써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서 그냥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좀 더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좀 자세하게 써야 돼요. 자, 원자는 왜 중성이냐? 양성자의 혹은 원자핵도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양성자 혹은 원자핵 둘 다 좋습니다.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양성자 또는 원자핵 다 좋아요.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량 혹은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빵 돼가지고 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기본 입자 더 못 쪼개는 거, 더 못 잘라. 누구랑 누구 있었죠? 쿼크와 전자. 사실은 더 있어요. 기본 입자가 쿼크만 해도 벌써 6종류에다가 전자 말고 뭐 전자, 뮤온, 타우,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에서 더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은 이렇게 두 종류가 기본 입자에 속한다까지만 외우시면 되고 기본 입자, 쿼크도 6개 있지만 업다운 2개만 외우면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양성자, 중성자는 어떤 쿼크가? 양성자는 업 쿼크가 둘, 이거 쓰라는 거예요. 다운 쿼크가 하나. 이거 교과서에 나중에 읽어보면 얘네 업다운 이렇게 안 하고 위 쿼크, 아래 쿼크 이렇게 나오는 책도 많아요. 똑같아요. 업다운으로 쓰든 위아래로 쓰든 똑같아요. 위 쿼크, 아래 쿼크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얘는 업이 1개, 다운이 2개죠. 뭐 전하량 계산까지 하실 수 있으면 되고 전하량 계산은 간혹 안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긴 해요. 교과서에는 이제 기본 여기까지만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전하량까지 나오는 책도 많고요. 그래서 학교 교과서, 학습지마다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짜 꼼꼼히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 자, 빅뱅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138억자 빼먹지 마세요. 138억 년 전에 빵 터졌어요, 우주가. 그리고 빵 터진 후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어요? 기본 입자, 쿼크 전자 같은 거. 이게 바바바바박 우주에 생겨나면서 얘네들을 이제 묶어야죠. 누구끼리? 쿼크끼리. 쿼크 3개씩 묶어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양성자도 되고 중성자도 됐어요. 그리고 이 양성자, 중성자 또 묶으면 이제 뭐 돼요? 원자, 핵. 물론 헬륨까지밖에 못 만들긴 했지만 원자 핵 될 거예요. 그 원자 핵 만든 게 빅뱅 후 시간이 얼마? 3분 지나야 돼요. 빅뱅 후 3분 지났더니 원자 핵까지는 생겼어요. 원자 핵. 물론 헬륨까지. 원자 번호 3번 리튬부터는 아직 못 만들었어요. 왜냐면 우주가 이제 너무 식었거든요. 자, 그리고 시간이 훅 지나서 38만 년 갑니다. 38만 년 됐을 때 드디어 우주는 더더더 식어서 3000 켈빈이 되었어요. 약 2700도. 3000 켈빈 됐고 드디어 원자, 핵이랑 전자가 찰싹 드디어 붙었어요. 이게 38만 년 기다려서 됐어요. 그랬더니 우주가 드디어 투명해지기 시작했대요. 이전까지 뿌였어요. 불투명. 자, 별은 나중에 또 생기는 것이고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 기억납니까? 1번 우주 배경 복사가 진짜 있었어. 이거고요. 2번 우주에 수소와 헬륨에 자, 내가 이거 빼먹지 말라 그랬죠. 질량비, 이 단어 빼먹지 마세요. 질량비인지 개수비인지 언급 안 하면 틀려요. 질량비가 3대 1인 거.
3대 1인 게 왜 증거예요? 빅뱅 우주론에서 3대 1일 거라고 그랬는데 진짜 3대 1이었거든. 그래서 증거가 된 거야. 응? 이 두 가지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되겠습니다. 얼마나 시험에 잘 나오는지. 응?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대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우주의 38만 년째의 원자가 형성되면서 우주를 돌아다니기 시작한 일종의 빛입니다.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걔한테 이름 붙여준 게 우주 배경 복사예요. 자, 그래서 얘가 만들어졌을 때는 우주 온도 3000켈빈일 때 딱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주가 이제 그 이후에 너무 식었죠. 만들어지던 시절에는 3000켈빈이었는데 우주가 점점 더 팽창을 해갖고 애가 어떻게 됐냐? 파장이 길어졌어요. 그죠? 애가 같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파장이 길어져서 지금은 우주의 온도 3켈빈만큼의 딱 파가 됐어요. 우주 온도만큼 파장을 갖게 됐어요. 길어졌어요. 실제로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7.3cm 정도였나? 파장인데 단위가 센티미터가 붙을 정도면요. 이거는 이미 빛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너무 약한 파가 된 거예요. 자, 현재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이게 우주를 막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 지구에 있어도 지구로도 막 와요. 근데 사방에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다 와요. 다 들어와요. 거의 같은 세기로 들어옵니다. 비슷한 세기 뭐 이렇게 쓰셔도 좋고 비슷한 세기. 아까 전에 그 우주 배경 복사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이게 우주 배경 복사 사진 찍은 거거든요. 우주 사진 찍은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뭔 사진이에요?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우주의 모든 방향을 우주 망원경 있잖아요. 허블 망원경이나 막 이런 거 우주의 모든 방향을 열심히 찍어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 눈에 보이는 빛으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왜 사람도 적외선 사진 찍으면 초록색, 노란색, 막 빨간색 이렇게 색깔 나오는 거 알죠? 그게 실제로 내 몸에서 빨간색, 막 초록색, 노란색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눈에 보이는 색으로 이렇게 바꿔준 사진이잖아. 이것도 그래요. 우주 배경 복사가 저렇게 원래 색깔이 있는 게 아닌데 저거를 색깔로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 잘 보라고. 지금 보면 색깔이 좀 얼룩덜룩하죠? 노란 데가 있고 파란 데가 있고 이게 우주 배경 복사가 완전히 어디에서나 똑같지는 않아서 그래요. 조금 더 세게 오는 데가 있고 조금 약하게 오는 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색깔이 이렇게 얼룩덜룩해진 건데 거의 비슷해요. 제일 센 데랑 제일 약한 데 차이가 10만 분의 1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세기로 오고 있어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비슷한 세기로 지구를 향해 들어오고 있는데 발견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 왜냐면 너무 약해가지고 기술이 많이 발전한 후에야 발견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오고 있었는데 못 찾은 거예요. 자, 원자핵 만드는데 아까 얼마나 걸렸었죠? 빅뱅 이후? 핵 만드는데 얼마 걸렸었어요? 3분. 근데 여기에 전자 붙여서 원자 만드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38만 년.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요? 자, 너무 전자가 빨라. 잡을래니까 도망가고 잡을래니까 도망가고 못 잡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할 수 있을 만큼 우주가 식어야 됐어요.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야 했다. 이렇게 써요. 우주가 너무 뜨거우면 자꾸 전자가 도망을 가서 결합이 안 됐어. 그래서 붙잡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 우주가 식기를. 그게 38만 년 걸린 거야. 이 소리죠. 너무 뜨거우면 결합이 안 돼요. 자꾸 도망가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 우주 생성 초기. 완전 초기. 초기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개수가 똑같았다 그랬죠? 왜? 왔다리 갔다리가 됐어요. 그때는 양에서 중 갔다가 중에서 양 갔다가 그래서 개수가 똑같았어. 그때는 우주가 뜨거우니까. 근데 자꾸 식어갔단 말이에요. 자, 누구 수가 많아져요? 양이야 중이야? 누가 양이 많아지죠? 얼마나? 7배나 많아져요. 7대 1까지 갔어요. 양이 많아진 이유. 양에서 중으로 못 가고 중에서 양으로만 갔어. 이제 우주가 식어가지고 중이 더 가기가 어렵단 말이죠.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서 못 가니까 7대 1까지. 이것도 얼마나 치사한지 알아요? 우주 생성 초기 이후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1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순서를 바꿔놔요. 중성자와 양성자의 개수비는 7대1이다. 많은 애들이 7대1만 보고 맞다고 하죠. 중성자, 양성자 그러면 B도 순서대로 써야 돼. 1대7. 알겠어요? 순서를 바꿔놓는다고요. B 이름을. 잘 읽어야 돼요. 진짜. 7대1까지 갔고요. 여기서 이제 핵 만들어야 되죠. 양성자, 중성자 만들었으니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에 이것도 보세요. 개수비로는 이게 몇 대 몇이었어? 아까 개수로는.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 때 수소 몇 개 남았었어? 12개씩 남았었잖아요. 개수비로는 12대1이에요. 근데 이게 질량비로 치면 이제 3대1이 된 거예요. 왜? 헬륨 원자핵 하나가 질량으로는 4기 때문에 질량비로는 12대4가 된 거예요. 그래서 3대1까지 갔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점점점 무슨 입자가 생성됐냐? 점점 무거운 입자를 만들다가 너무 낮아지면서는 헬륨보다 더 무거운 건 못 만들어졌죠. 그죠? 점점 무거운 거 만들다가 너무 낮아지는 순간 아이고 더 이상 못 만들겠다. 헬륨에서 끝난 거예요. 자, 분광기가 그거예요. 스펙트럼. 빛이 스펙트럼 통과할 때 나누어지는 그 띠 이름 뭐예요? 아, 미쳤나 봐. 분광기가 스펙트럼이 아니고 정신 나갔나 봐요. 분광기가 그거 저기 프리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광기를 딱 들여다보면 이 안에 프리즘이 있어서 얘가 쫙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나누어지는 세 개 띠, 이게 스펙트럼이죠. 이게 스펙트럼. 아하, 프리즘 통과시켰더니 얘가 무지개가 됐어? 이걸 스펙트럼이라 그러는구나. 이 소리예요. 근데 스펙트럼도 종류가 많아. 자, 내가 이거 말장난 쩐다 그랬죠? 고온의 물체에서 가열된 2번부터 갈까요? 이게 얼마나 헷갈린지 알아? 이렇게 가요. 고온의 물체에서 나왔어. 이거가 끝이야. 뜨거운 물체에서 나왔어. 이게 무슨 스펙트럼? 이게 연속이에요. 2번이. 이게 연속이에요. 근데 1번을 봐봐요. 이게 앞대가리만 읽으면 100% 틀린다니까요. 선생님, 고온의 물체 연속! 아니, 고온의 물체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 끝에를 봐요. 고온의 기체죠, 결국은. 뜨거운 기체! 뜨거운 기체 그러면 무슨 스펙트럼이에요? 이게 방출. 이 뜨거운 기체가 뭐야? 불꽃 반응할 때 불꽃 같은 게 뜨거운 기체예요. 고온의 물체까지만 보면 틀린다니까? 고온의 물체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 뜨거운 고온의 기체. 방출 스펙트럼. 알겠어요? 자, 중간에 차가운 기체를 한번 지났어요.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죠. 말장난 진짜 잘. 원래는 연속인데 차가운 기체를 지나면서 일부가 거기에 먹혔어. 그래서 먹힌 부분만 시꺼매졌어. 이게 흡수예요. 알겠습니까? 별의 스펙트럼은 저 셋 중에 다 뭐다?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은 다 뭐다? 이 셋 중에 흡수다. 흡수. 별에서 오는 건 다 이거예요.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 연구해서 별에 무슨 원소 있나 얼마나 들었나 이거 알아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왜 저게 짜증난다고? 이제 말을 이따구로 바꿔놔요. 봐요. 별빛이. 원래 별빛은 무슨 스펙트럼? 원래 별에서 바로 나오면 무슨 스펙트럼? 연속이에요. 원래. 별은 겁나게 뜨거우니까. 근데 중간에 봐요. 저온의 기체를 지났대잖아. 무슨 스펙트럼 되는 거예요?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말을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 다음 어쩌고 저쩌고 이게 핵심이에요. 고온의 기체에서 나왔대요. 고온의 기체 방출. 알겠죠? 그리고 전구나 고온의 별. 고온의 별이 고온의 물체거든요. 그냥 뜨거운 데서 바로 나왔다? 이게 연속이에요. 말장난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이 세 개 구분 잘해야 돼요. 감 왔어요? 다음, 별 스펙트럼 분석하여 알 수 있는 거 두 가지. 1번, 뭐 알아낸다고요?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 일단 별 안에 뭐뭐 들었나 이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걔네가 얼마나 들었나 양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원소의 양, 원소의 질량비 혹은 원소의 밀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질량비 할 수 있다.
뭐뭐 들었는지 알 수 있고 얼마나 들었는지도 알 수 있어. 스펙트럼 분석하면. 됐죠? 자, 수소와 헬륨 질량비 아까 몇 대면? 3대 1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왜 빅뱅 우주론에 친 거죠? 3대 1인 게 왜요? 그냥 3대 1인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누가? 빅뱅 우주론에서 가모프가 3대 1일 거라고 그랬다니까? 예언을 했다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였잖아. 예언했는데 진짜야. 아,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정말인가 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즉, 왜 이게 증거가 되냐? 꼭 질량비뿐이 아니라 우주 배경 복사도 마찬가지예요.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한 수소 헬륨 질량비 얼마? 질량비 꼭 쓰세요. 아무 비나 쓰지 말고. 질량비 3대 1이 진짜라는 게 밝혀졌죠? 뭘 연구해서? 스펙트럼 연구해서 밝혀졌어요. 3대 1이 사실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증거가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한 수소헬륨 질량비 3대 1이 진짜라는 게 밝혀져서 와, 이거 사실인가 봐. 이 사람이 연구한 거 진짜네.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어때요? 어려워요? 얼추 내용 자체는 이제 배운 내용들이 맞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내신 대비 들어가서 여기 다시 들어가잖아요. 더 자세하게 해야 돼요. 제가 구석구석 다 해드릴 거예요. 진짜 요따만한 거까지. 요 책에 39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 그림 있죠? 보여요? 이 깔때기처럼 생긴 요 그림이 모든 교과서에 공통으로 실려 있어요. 그 어떤 출판사에도 이 그림은 다 있어요. 처음에 빅뱅이 빵! 우주가 쫙 커지고 있는 거예요. 꽉! 팽창을 해가지고 쿼크 전자 생긴 거 봐요. 기본 입자 만들어지고. 여기 지금 뭐 생긴 거 같아요? 이거 그림 봐봐요. 쿼크 3개씩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 양성자 중성자가 합쳐져 갖고 헬륨 원자핵. 이때가 3분째. 이때가 원자핵 만들어진 3분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요 원자핵에 보세요. 전자가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네. 원자가 됐네. 이게 38만 년. 아이고, 38만 년. 이 그림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는 원자핵까지 만들어진 거. 요거는 돌잖아요. 원자가 만들어진 거. 두 개의 시간 간격이 38만 년씩이나 됐다. 됐죠? 그리고 요 38만 년째가 이제 뭐 만들어져? 우주 투명해져. 우주 배경 복사 생겨. 우주 3000 켈빈인데 이게 다 저때죠. 38만 년대. 좋습니다. 나머지 무슨 이런 35제 이런 거 안 외워도 돼요.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시간은 딱 2개. 3분과 38만 년. 외워야 되는 온도도 38만 년째 3000 켈빈. 가끔 얘가 나오긴 해요. 3분째에 한 10억 켈빈쯤 됐다. 요거는 가끔 문제에 물어보는 학교가 있는데 거의 안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놈의 3000 켈빈. 저놈의 3000 켈빈. 38만 년째 3000 켈빈. 알겠어요? 현재 우주 온도는 얼마라고? 약 3 켈빈. 약 3 켈빈.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좋아요. 문제 푸시는 거는 딱히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어려울 만한 문제를 좀 짚어드리자면 42페이지 맨 밑에 17번 한번 볼래요? 지금 양성자, 중성자가 몇 대 몇이 된 상황을 표현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 7대 1이 된 상황이죠. 현재. 양중 7대 1. 여기서 이렇게 묶으면 이제 헬륨 원자핵 하나 되는 거예요.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어질 때 수소 원자핵 12개씩 남는구나. 그래서 개수비로 12대 1, 질량비로는 3대 1이 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거꾸로. 그래서 왜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3대 1이 됐냐? 이걸 말로 서술하라는 거지. 어떻게 쓸 거예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비가 7대 1이고 이때 양성자 둘, 중성자 둘 묶어서 헬륨 원자핵 한 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개수비로 12대 1이 돼. 근데 이게 질량비로는 12대 4거든. 3대 1이 됐어.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3대 1이 됐겠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자, 빅뱅 이후 우주의 크기가 줄어든 시기 있다 없다? 빅뱅 이후 우주의 크기가 작아졌던 시기가 있다 없다? 없다. 빅뱅 이후 우주는 계속 커지기만 했어요. 한 번도 작아진 적 없어요. 빅뱅 이후 우주의 온도가 올라갔던 시기가 있다 없다? 없다. 빅뱅 이후 우주의 온도는 계속 떨어지기만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 번도 작아진 적 없고 한 번도 온도 올라간 적 없어요. 계속 커지고 계속 떨어졌어요. 온도. 알겠죠? 지금까지도. 좋아요.